미국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력,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았고, 이게 사실 좀 보시면 2분기입니다. 이제 회계연도에서 5월부터 7월까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출이 보면은 1년 사이에 106% 성장한 흐름들.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누구나 잘 나올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3기 분기 최대, 이걸 좀 예상을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쪼개어 보면은 AI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잘 나오는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각각의 수치는 적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영업 이익률에서 약간 기대치에 미스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코드가 있었던 게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향후 매출의 가이던스. 이 두 번째 박스인데요. 일단 3분기 매출이 1,000억 원대 이상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컨센서스 4% 웃도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수치였고요. 이쪽에서 반응을 한 거거든요. 시간의 거리에서 4% 이상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28 회계연도 매출이 70%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공급 제약의 원인이 있어서 그나마 70%, 원래는 100% 성장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 제약 이슈가 조금 더 풀리면 더 성장할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시간의 거리에서 오른 흐름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 강세 현상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내년 초에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걸 예고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K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승폭을 좀 높이는 흐름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 이 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예상된 바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팽팽하게 엇갈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지는, 워낙 강세 현상 압력, 이 때문에 수출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장을 쭉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은 있지만 환율의 영향도 일부 받아가면서 일부 그런 부분으로 마이너스 될 수 있다라는 점, 주가 반응에서는요. 그 점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보면요. 엔비디아 이런 부분도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컨커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열거든요. 기자들과 Q&A 질문도 오고 갑니다.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급 보증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그런 거 이제 순환 금융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때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CFO가 오히려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축이 기존 고객이 하이퍼스케일러였다면 더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오 클라우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서 그것을 대여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렌 이런 종목들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소버린 AI 확산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이 풀 생산의 초입 구간에 이제 들어갔고, 컴퓨터가 곧 매출이다라고 엔비디아 CEO도 매번 강조를 하잖아요. 이쪽에서 매출 가이던스 상향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체결 약정 가격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 공급 약정이 당연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수년치 약정을 좀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메모리 공정,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호재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설계도 직접 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폴로, 블랙로, 블랙스톤, 브록필드, 골드만삭스, KKR과
5천억 달러를 동원해서 파트너십 이런 부분을 이제 체결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도 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보여줬고 이게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 시장에서 작용을 할 텐데 오늘 금통의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목요일 시장이거든요. 이후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큰 미스 없이 괜찮았고 이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어필이 됐다라는 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질 때 반도체 빅 이슈가 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행히 좀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KB증권이 썼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더블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익과 주주 환원 이렇게 두 가지가 성장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분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은 한 111조 정도 이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던데요. 그러면 4개 분기 연속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20조 원 영업이익이었고 올해 3분기는 111조까지 성장을 합니다. 4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는 가능성인데요. 그리고서 이제 발표한 게 3분기 현금 배당이 한 30조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8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38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잔여 주주 환원 재원이 110조 원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3분기는 이게 한 70조 원 현금 배당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4분기 4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40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규모만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4%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성장 그리고 이 실적 이런 부분도 변동성이 좀 컸고 그에 따라서 주주 환원 의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이에 따른 부분이 주주 환원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성장 가치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이거거든요. 장기 복리 투자 자산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시대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투자 대화는 결국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 서프라이즈, 실적과 그리고 환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지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6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고배당 정책을 취하면서 관련 계열사 이런 부분도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삼성생명 이슈를 LS증권이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따라서 뭔가 가치가 변하나 모양인데 지난번 대비해서 11%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삼성생명이 대규모 이제 배당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가늠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 환원이 90조에서 1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 머니코드에서 이전에 자세히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업입니다. 보험업은 우리나라의 금산 분리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을 보유할 때 일정 지분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지분에 대한 매각 이익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특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쪽에서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순 계산해도 올해 DPS가 10,000원 플러스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가적인 뭐라 그럴까요? 배당 재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4조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삼성전자가 7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를 봤을 때 추가 재원은 10% 플러스 배당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DPS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 볼 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 매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을 좀 많이 해야지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배당 재원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주 환원 이런 소식 그리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있었거든요. 그 리뷰를 다수의 증권사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74만 원이다.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 계획이나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한번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확인하는 자리 그런 분위기였고요. 다만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신규 투자 계획이나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단기간에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소멸됐고요. 그리고 3분기 판매 부진 이런 리스크가 있고 파업 이슈가 좀 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가 상승에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서려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피지컬 AI 쪽에서 뭔가 좀 드러나야지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국의 RA라고 해서 이제 미국 로봇 투자 아시죠? 로보틱스 이런 부분이나 국내 투자 대표적으로 호남 투자, 새만금 투자 이런 부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안타깝게 이제 판매가 이제 부진한데 4분기 신차 효과,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런 부분이 더해진다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주가 반등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피지컬 AI에 대한 업데이트 이슈들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데 28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한 캐파가 한 3만 대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SDB 같은 경우에도 양산에 대해서 좀 이후에 다음 장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좀 답답해하셨던 부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 좀 이후에 좀 살펴드릴 거고요. 29년 AI 데이터 센터 새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동 계획을 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약속된 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요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피지컬 AI 이런 업데이트 이슈가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Q&A에 좀 나온 중점적인 질문이었고요. 좀 한 개 한 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BD고 RA 같은 경우는 미국 로봇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펀딩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지분 구조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좀 검토되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점이나 뭐 여러 가지 확인된 바는 없어서요.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로보틱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가 반등을 이끄는 데는. 근데 역할은 좀 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투자자이고 지원사이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한정이 아니고요. 역할을 좀 구분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법인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핀오프. 이 부분은 좀 미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차량 이쪽 부분에서는 뭔가 지연되고 답답한 흐름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뭐 일정은 유지한다라고 언급은 됐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말에 양산을 준비해서 28년 초에 판매를 좀 개시할 일정이다. 요런 데드라인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리아 AI 보안 계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2033년 경쟁사를 좀 추월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포인트에서 뭔가 변수가 나와야지 주가도 좀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CEO 인베스트데이의 굵직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라고 느끼실지라도 반등의 모멘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였고요. SK이노베이션, SKIT 흡수합병에 대한 공시 나왔잖아요. 그에 대한 리포트이고 하나증권에서 20만 원을 또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신주 발행 448만 주 있는데 이게 주식 희석률이 약 2.6%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뭐 당장 현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워낙 SKIT의 재무 이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신용등급도 괜찮고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가진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이 이제 흡수를 합병을 하면서 선제적인 리스크를 차단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IT의 그 상황 좀 잠시 언급해드리면요. 영업적자 뭐 지속이 되고 있고요. 순차입금 늘고 있습니다. 1조 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152%로 유동성 부담이 있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고 1년 내 차환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요. 현금은 다만 2,400원에 불과해서 좀 재무적으로 부담감이 있어서 이걸 SK이노베이션 흡수 합병하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좀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뭐랄까요? 여기서도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주주환원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등 탄력을 이어주려면 어쨌든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대책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으로 방패막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크게 흔들지 않았다라는 거에 좀 만족하실까요? 어쨌든 하나증권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SKIT 흡수 합병에 대한 변론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호재가 있었죠.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 이러한 호재 때문에 기존 대비 27% 이상 목표 주가 상향해서 65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만 신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로슈 자회사의 라이선스 아웃한 이슈가 있었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살을 빼주기는 하는데 근육 손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 손실. 그런데 이거는 근육을 보존하는 비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런 부분으로 라이센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3조 2천억 원의 빅딜이었고 선급금도 2,700억 원 정도 돼서 역대 최대이고요. 선급금 비율 같은 경우도 평균 2배 이상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일상땡계인데 압도적인 계약 규모로 긍정적인 또 의미를 냈다라는 부분이고요. 로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만 시장의 후발 주자였는데 경쟁력이 좀 제한이 됐는데 이 근육 보존 비만 신약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신약 가치 또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점핑한 흐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글로벌 2상에 진입이 됐을 때 대규모로 마일스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비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이슈 냈죠. 그게 보답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65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는 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시작 그리고 시장,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여력 이런 부분도 좀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